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론이 다 들어있었단 소리야. 그치?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A 값이 먼저 시행을 해서 뽑은 사건이 A야. 그 다음에 현재 복원이야 비복원이야? 비복원입니다. 비복원. 비복원이란 말을 알지? 응? 다시 집어넣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을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리한 사건이 뭐냐면 P, B바 A라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P, B바 A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A가 뽑고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이 말이겠지. 아니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을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P, B바 A라고.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했다 이 말이겠죠. 어떻게? 요거 PA분의 PA 교비를 한 거야. 이 되니? 근데 실제상 요게 계산이 더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요놈 두 개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했다 이거지. 이 식대로 계산을 하자 보면 PA는 무슨 뜻이야?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어. PA 교비는 뭐야? 갑이 당첨 제비를 뽑고 B도 당첨 제비를 뽑았다가 PA 교비야.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 되니? 그래서 그렇다면 P A바 B는 무엇이겠어? P A바 B는 무슨 뜻이겠어?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을이 A바 B잖아. 을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봐, 상준이 이제 머리 안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제. 잘 봐. 여기 뭐라고? PA바 B는 뭐야? 을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말은 어렵지 않지.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 PA 교비는 우린 계산했고 PB가 있어야 되네? PB는 어떻게 계산하지? PB 자, 아까는 쉬웠어. 왜 쉬웠어?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A 값 먼저 하고 A 사건이 딱 보면 A 사건이 일어나는 거 대충 알아. 우리가 알아. 내용 알아. 그러고 나서 B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됐어요? 우리가 하던 놈을 그 전에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얘는 거꾸로 간 겁니다. 거꾸로. 예? 뭐 이게 사후 조건부 확률이라는데 나중에 일어난 놈을 먼저 조건을 준 거야. 이해됐지? 이게 갑이 어떻게 뽑은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을을 뽑았는데 을이 당첨됐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도 당첨됐네 이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곱셈 정리에 이제 활용으로 돼 있는데 용어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표본 공간은 그리지 않고 자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아까 뭘 구할 줄 알아야 돼 지금? PB를 구할 줄 알아야겠지. PB를 구할 줄 알아야겠지. 됐습니까? PB를 구하려면 PB가 여기를 구해야 돼. 펜다이그램 다시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B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A라는 사건이 내가 아까 처음에 벤다이그램 그릴 때 배경이 되는 게 현재 어떤 사건이야? A라는 사건이야. 얘는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동시에 일어난 느낌이고, 그럼 A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벤다이그램을 요렇게 그리면 조금 더 편해지겠네. 이게 뭐야 지금? A야. 이게 뭐라고? A라고 해. 이게 지금 이것이 A이고 요 놈이 A여가 되겠지. 느낌은 알겠지? 이게 먼저 배경적으로 있어. 거기 하에 누가 생겨? B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PB는 어디에 있냐면 요거랑 요거야. 맞습니까? 여기랑 여기야. 그러면 B라는 놈은 B랑 A랑 B의 곱사건 더하기 P 누구랑 A여랑 B의 곱사건 이 말이 되네. PB가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되겠지. 아까 A여가 아까 뭐였어? 당첨제비를 뽑았다는 말이고, A여는 뭐야 그러면? 당첨제비가 아니라 꽝을 뽑았다 이 말이 되겠지. B가 당첨될 수 있는 상황은 A가 먼저 했기 때문에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됐다가 있고, 이더니 A가 당첨이 안 되고 B가 당첨됐다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더니, 근데 우린 P, A 교 B를 어떻게 구해? P, A 교 B를 어떻게 구했어?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났잖아.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났잖아. P, A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P, B가 A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말로 하면 쉬워. A가 당첨되고 나서 B도 당첨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야? P, A여 곱하기 P, B바 A여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A가 꽝을 뽑았고 꽝 뽑은 조건 하에서 을은 당첨이 됐다. 당첨을 뽑았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 하면 표현한데 이걸 식으로 적자 보니까 이렇게 적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사전 말고 아까는 A 순서대로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났단 말이야. 사전 조건부 확률이라 부릅니다. P, B바 A는 문제가 쉽습니다. 그냥 보면 답이 나와. 근데 얘는 사후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고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보통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에 나중 것이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래 되는단 말이야. 그러려면 P, B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P, B를 구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할 거라고. 실전 문제를 풀면 너희들이 이러한 식의 표현을 책들 보면 설명에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근데 얘를 말로 바꾸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식으로 보자니까 어려운 말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P, B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한다 이런 말이고, P, B라는 확률을 다 구한다고 해서 얘를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전 확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확률, 전체 확률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확률을 구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B가 당첨되게 P, B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구했단 말이야. 됐어요? 이 문제도 우리는 중학교 때 풀었습니다. 중학교 때 풀었어. 푼 적이 없는데요. 풀었습니다. 요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는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월요일날 비가 왔어. 그런데 목요일에 또 비가 왔어. 확률 구하시오. 풀었던 문제야. 이론은 모르지만 풀었던 문제라고. 그럼 이거를 식으로 적자 보면 일단은 그대로 가볼게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비가 온 다음날 기호를 할 거야. 온 다음날 오고 안 오고 왔어 안 왔어. 이 확률이 2분의 1이고
안 올 확률이 얼마야?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왔어. 어? 2분의 1이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 뭘 생각을 해? 눈이 왔어? 비가 안 왔다 했으니까 눈이 오든 뭐 비가 오든 상관없는 거지. 2분의 1이지. 제가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왔어. 이게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비가 왔대. 그러면 화요일이 있을 거고 수요일이 있을 거고 목요일 날 결론적으로 비가 왔어. 그러면 월요일 날 비가 왔으면 다음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러겠지? 수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비가, 화요일 날 안 왔을 때 수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목요일 날은 비가 왔대. 비가 왔어. 맨. 됐지? 근데 이날 다 왔다 이거지. 이 확률을 다 구하라가 전체 확률 정리라고. 전 확률 정리. 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라인을 다 더하면 되겠다 이거지. 계산은 뭐 두 줄만 해볼게. 두 개만 해볼게. 여기 얼마야? 왔어 2분의 1. 왔어 2분의 1. 안 왔어 2분의 1. 왔어 2분의 1. 안 왔어 3분의 1. 그럼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얘를 다 더하는 게 뭐라고? 전 확률 정리라고. 됐니? 그러면 전 확률만 구할 줄 알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 또 해결된 거야, 이제. 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야? B, A바 B로 나올 거야. 근데 P, B는 구했어. 그러면 거기에 P, A 교 B가 나올 거 아니야. A가 어떤 사건인지 알려줄 거 아니야. 화요일 날 비가 왔어. 또는 수요일 날 비가 왔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수요일 날 비가 왔어. 목요일 날 비가 왔는데 그 중에 수요일 날 비가 왔어. 요거라고요. 다시 목요일 날 비가 왔는데 수요일 날 비가 왔어. 요거라고요. 이게 PB이고 요것이 PA교 B라고. 그럼 이거 분의 이거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이 된다고요. 뭔 내용인지 알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 이제는 자,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얘기. 자, 위에 있는 얘기니까 그대로 그냥 그림 안 그리고 요걸 갖고 그냥 할게요. 얘가 우리는 뭘 구할 거야? P A바 B를 구할 거야. P A바 B를 구할 거야. 그럼 P A바 B는 어떻게 구한다고? 어렵지 않잖아. B 중에 비교 A라고. 비교 A야. 그럼 아까 어떤 거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까 을이 당첨제비를 뽑았다고. 그 중에 값도 뽑아야 돼. 요걸 구하는 건데 그때 PB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PB를 B부터 썼으니까 B부터 쓴 거야. A부터 써야 되는데 관계는 없을 것 같아. 순서는 관계 없었겠지. 교집합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중에 B부터 쓸게요. 그냥 B인데 A가 있는 것이 있고 B인데 A여가 있는 것이 있겠지.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는데 을이 뽑았을 수 있고 당첨제비를 안 뽑았는데 뽑을 수도 있겠지. 이거 분의 P 비교 A가 된다 이거죠. 요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얘를 베이즈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뭐 관계는 없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들을 수 있다 이거지. 어? 베이지는 사람 이름이니까 저 중에 전확률은 느낌은 알겠지. 전체 확률을 구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요런 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조건부 확률이 끝났습니다. 됐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풀다 보니까 자 사전 조건을 가지고 뒤에 있는 놈을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은 그냥 풀면 끝나. 그냥 풀면 돼. 그냥 우리가 곱하기 가면 끝나거든. 근데 사후에 먼저 있는 놈은 조건을 먼저 줬다고. 먼저 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사후에 가는 과정을 다 구해야 돼. 다 구하고 나서 그 중에 먼저 A를 걸렸던 애가 분자가 된다 이거야. 다 구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예시로 들었던 1, 2, 3학년하고 안경 쓴 사람의 느낌은 과. 그렇지? 얘는 먼저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오버랩이 됐다 이런 느낌이잖아. 아까는 그냥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었어. 그렇지? 조건부 확률은 쉬운 문제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 근데 어려운 문제는 다 요거에 관한 문제다. 베이지 정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하려면 전 확률을 구할 수, 확률 전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베이지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왜? 나중에 일어난 놈에 대한 것이 조건이 먼저 떨어지고 그 전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요건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요것도 해볼까 그냥? 또 해봅시다 그냥. 그럼 얘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 B가 필요하겠지. 그러지? 자, 요 놈을 계산을 하자 보면 B분의 P 비교 A인데 PB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뽑았어 안 뽑았어? 을은 뽑았어 얘를 식으로 말하자 보면 요놈이 A이고 요놈이 A여야 요놈은 B이고 요놈은 B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갑이 뽑았고 뽑았어. 얼마냐 얘가? 뽑았어. 5분의 3. 긁고 나서 뽑았어. 얼마야? 5분의 3? 4분의 2지. 맞나요? 얘는 갑이 안 뽑았어. 꽝을 뽑았어. 얼마야? 5분의 2에 대해서 을은 뽑았어. 얼마야? 4분의 3이잖아. 이게 전 확률이라고. 이게 전체 확률이라고. 그리고 A가 뽑았어. B가 뽑았어. 그 중에 A가 뽑았다는 것은 요걸 말해. 이게 PB이고 이 라인이 PA 교비라고. 얘가 지금 쓴 게 뭐냐면 PA 교비. 비교 A. 관계는 없어. 비교 A. 얘가 지금 P 비교 A요. 두 개를 더한 게 뭐라고? P B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것 분의 이것이 원하는 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것 분의 이건데 지금 20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야 그러면? 확률이 똑같나? 뽑고 뽑을 확률과 안 뽑고 뽑을 확률이 똑같나요? 계산 잘못한 거야? 맞겠지? 5분의 3, 4분의 2. 그러지? 예. 자, 이 상황에서 이 말은 뭔 말이야? 갑도 뽑고 을도 뽑을 확률이지. 얘는 갑이 못 뽑고 을이 뽑을 확률이잖아, 지금. 정확하게는 20분의 적어야 되는데 20분의 6, 20분의 6, 20분의 6 이래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날려버린다. 이게 되겠죠. 계산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약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모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원은
요 내용이 큰 맥락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자, 해볼게요. 자, 주머니 A는 흰공 2개, 3개, 1개, 3개가 들어있어요. A에서 이미의 1개의 공을 꺼내요. 흰공이면 A에서 꺼내서 흰공이면 흰공 2개를 B에 넣어. 검은공이면 검은공 2개를 B에 넣어. 근데 B에서 이미의 공을 꺼낼 때 B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A에서 먼저 하나를 빼가지고 색깔 확인하고 B에다가 흰공 2개든 검은공 2개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B에서 꺼냈는데 꺼낸 공이 흰공이래요. 흰공이라고. 이게 우리가 말로 하면 흰공 뽑아서 흰공 2개 넣어서 흰공 뽑을 수 있고 검은공 뽑아서 검은공 2개 넣어서 검은공 뽑을 수 있다. 흰공 뽑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A에서 흰공 뽑고 검은공 뽑아가지고 B에다가 추가를 시켰다 이거야. 그럼 몇 개가 돼? 몇 개가 되냐 이가? B에는 흰공 2개를 넣었으니까 요놈이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 와중에 뽑았더니 흰공이 나왔어. 6분의 3. 근데 검은공을 뽑으면 어떻게 돼 이제? 흰공이 몇 개? 검은공 2개를 집어넣었으니까 1개, 5개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요놈에서 뽑았어. 얼마가 돼? 6분의 1이 된다 이거지. 요거를 2개를 더한 게 B에서 흰공을 뽑을 확률이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이 전확률은 중학교 때 했어. 요 정도 문제는 했던 문제야.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 답 쓸 때만 약분하고요. 전확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유사한 문제를 가볼게요. 자, 주머니 A에 검은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 검은공 2개, 흰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A, B 중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했어? 주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놈에서 내가 끄집어냈더니 검은색 2개야. 이해되니? 그래서 검은색 2개가 나올 때는 내가 A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검은공 2개가 나올 수가 있고 B 주머니를 골라가지고 검은공 2개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두 검은색이 나왔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B를 구했다. B를 골랐다. 이럴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니? 첫 번째 주머니를 골랐고요. 그러면 내가 A 주머니를 고른 다음에 2개가 나왔어. 그럼 A 주머니 고를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P, A교 B가 있을 거 아니야. 주머니가 똑같이 생겼으면 확률상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몇 개를 끄집어냈어? 2개를 끄집어냈는데 둘 다 검은색이야. 확률은 1이 되겠네요. 내가 B 주머니를 골랐어. 확률 얼마야? 2분의 1에 대해서 2개를 끄집어냈는데 둘 다 검은 공이야. 자, 이제는 앞에서 배웠던 그냥 기본 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산할 줄 알았어야지. 어떻게 계산하지? 4개 중에 2개를 끄집어냈는데 알고 본 숫자가 뭐야? 검은 공 2개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겠지. 요거 계산은 기본 확률 계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뽑는다, 순열, 조합, 종복 조합, 종복 순열. 됐습니까?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얘가 6분의 1.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P가 아니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분의 근데 B주머니야. 12분의 1.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이 첫 번째 사건을 이러한 사건을 뭐 S 요놈을 뭐 S여 이렇게 말할 거고 두 번째 사건을 얘를 T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은 어떤 식을 의미하고 있냐면 P T 바 S가 된다고요.
PT 바 S가 아니라 S 바 T가 된다고요. PS 바 T는 뭐 어떻게 구한다고? PT분의 PS QT 이래 된다고요. PT는 요거야. PS QT는 요거야. 요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것 분의 요거가 된다. 이 식의 표현이 어렵고 우리 계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지. 두 가지만 알면 되겠네. 일단 전확률만 구할 줄 알면 나머지 문제는 풀 수 있다. 됐지? 사후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사후에 대한 조건부를 풀려면 사후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뭐겠어? 확률 계산이 어려워진 거야. 내용은 어렵지 않다. 이해되니? 사후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면 전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고, 그 전확률을 구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용은 단순하다. 됐죠? 해볼게요. 뭐 시간이 5중까지 남았으니까. 독립종속은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말로 된 문제야. 말로 된 문제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그거에 대한 확률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워. 그리고 문장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수학적인 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볼게요.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5분의 1의 비율로 모자를 두고 와. 5분의 1 확률로 잊어버려. 자, 5분의 1 확률로 잊어버린단 말은 5분의 4는 정신이 멀쩡했다 이 말이야. 5분의 1이 나오면 5분의 4를 생각해야 돼요. 5분의 1이 나오면 5분의 4를 생각해야 돼. 근데 수영이는 설날에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 세 집 중 한 집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차례대로 왔는데 세 집 중에 하나에서 나는 모자를 잊어버렸네. 여튼간에 모자는 잊어버렸네. 모자를 C집에 두고 왔을 확률은? 그럼 모자를 잊어버린 거잖아. 세 집을 걸렀다고 왔는데 내가 C집에서 잊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C집에서 잊어버렸다가 전확률이라고 전체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 C집에서 잊었다 이거지. 그럼 전체 확률은 뭐냐면 A집에서 잊을 확률이 있을 거고 B집에서 잊을 확률이 있을 거고 C집에서 잊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체가 전확률이야. 그 중에 C집에서 잊었다 이 말이 되겠지. 쓸 수 있겠지. 됐니? 자, 그래서 얘를 기호화 시키는 게 더 어려워. 기호화 시키는 게 더 어렵다고. 억지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잃어버렸다가 확률이야. 그러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잃어버렸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확률이라고.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다고? A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PA라고 봅시다. A에서 잃어버려서 PA. B집에서 잃어버려서 PB. 표현이 좀 애매한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문자를 달려올게요. A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럴 사건을 T라고 쓰겠습니다. A에서 잃어버렸어요. B에서 잃어버렸어. S. 그 다음 문자 쓰기 힘든데. C에서 잃어버렸어. Q. 이런. 결론적으로 나는 확인이 됐어. 이제 잃어버렸다고 이제 인지를 한 거야. 인지를 했어. 인지하랑 STR, R 이래 된 거라고. 됐니? 됐어, 안 됐어? 왜 힘드냐면 전확률을 얘를 기호를 쓰려면 자, 인지를 했다는 것은 일단 잃어버렸다는 소리지.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어? 여기서 잃어버렸지. 또는 여기에서 잃어버렸지. 자, 첫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P, T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
P 두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어. 뭐 어떻게 써야 돼? 첫 번째 집에서 안 잃어버렸잖아. 첫 번째 집에서 안 잃고 두 번째 집에서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지. 그럼 뭐야? P T여 교 S가 된다 이거지. 이러한 표현이 더 짜증이 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어떻게 돼? P T에서 안 잃어버렸고 두 번째 집에서 안 잃어먹고 세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P 뭐 어디 집에서 잊어버려야 돼? P C집 PQ 바 R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겠죠. 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요거랑 더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은 지금 PR분의 PQ 요것이 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호화 시키지 말고 그냥 계산을 그냥 해버리는 게 더 편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근데 책에서는 기호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이론화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어. 얼마야? 5분의 1. 두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어. 얼마야? 5분의 4에 5분의 1. 요런 것들이 확률 계산을 해라 이거지. 세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어. 5분의 4에 5분의 4에 5분의 1. 그럼 우리는 일단은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C집에서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푼지 알겠니? 느낌은 알겠나요? 오늘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이제 뭐 끝난 거야. 요거 해볼게요. 이것도 많이 예시가 나오니까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릴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92%야.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하여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들 1000명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일 확률을 구하시오. 좀 어지럽지? 어지러우면 어쩌라? 표를 작성하자 이거지. 표를 작성하면서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 진단을 내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뭐라 말해야 돼? 진단을 똑바로 할 확률이 있고 똑바로 안 할 확률이 있지. 오진. 그러지? 그러면 얘를 표를 작성하면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러겠지? 됐어? 그러면은 얘는 진단을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진단을 안 걸렸다고 진단할 수가 있겠지. 근데 몇 명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비율로 가는 게 편하겠네. 아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현재 600명입니다. 아니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은 400명이야.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지금 600명입니다. 근데 이 400명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야. 곱하기 얼마? 98% 해야겠지. 됐니? 그러면 2% 남았네요. 2%부터 계산하면 편하겠네. 2%는 몇 명? 8명. 몇가 8명. 여기가 392명. 근데 암에 안 걸린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92%야. 안 걸린 사람 걸렸다 하는 것이 확률이 8%겠네. 암에 안 걸렸는데 진단을 걸렸다고 했다고. 그럼 여기가 얼마야? 8용 48. 여기가 552 이래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는 요걸 표 작성했으면 이제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1000명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의 확률. 진단받았다는 소리는 요거 확률이지. 요 두 개를 다 더하라 이 말이지.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하는 셈이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야? 440인가요? 확률이니까 얼마부터 써야 돼? 자, 우리는 퍼센트보다는 이제 0.44로만 했습니다. 확률은 0.44. 100분의 44. 됐어요? 얘를 퍼센트로 써냐 마냐 이것만 따져줘야 돼. 확률은 전체 1로 보고. 자, 그 다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 실제로 걸려서 그럼 얼마가 돼? 440분의 392가 되겠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이잖아.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독립종소 잠깐 언급을 했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과제는 여기까지는 안 내줄 건데 독립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종속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는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복원 비복원을 했다. 복원 비복원. 복원은 처음 상황은 똑같으니까 A가 갑이 먼저 뽑든 먼저 뽑지 않든 관계없이 을이 뽑을 확률이 똑같겠지. 이게 독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사람이 앞 사람이 나중에 하는 사건이 앞 사건과 관계가 없다. 자, 확률적으로 관계가 없답니다. 정확한 용어가 확률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해됐죠? 확률적으로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앞 사람이 하긴 했어. 앞 사람이 하긴 했어. 보통 그래서 얘를 독립적으로 하는 내용을 독립적으로 시행을 한다 해서 이 다음 단원 바로 다음 해가 독립시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립시행. 우리가 딱 보면 확률적으로 독립일 것 같은 것은 독립시행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리완이가 주사를 던졌어. 유한이가 6을 나왔어. 예를 들어서 6이 나왔어. 그래서 상중이가 집어 들어가지고 던졌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기분 나쁘잖아. 6 나왔어. 심리적으로 막 쫄리잖아. 우리는 수학적으로입니다. 일단 무조건 수학적으로. 그러겠지. 엄마는 알겠니? 엄마는 이제 알아 몰라. 우리가 보통 승부차기를 한단 말이야. 앞 사람 찼어. 앞 사람 차고 내가 차. 심리적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놨어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수학적으로 보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만 넣는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A란 사건이 일어나고 B란 사건이 있는데 딱 봐도 얘는 독립이야. 그러면 알겠다 이거지. 하지만 실제로 확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실제 계산해봐야 돼. 확률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립이 이런 겁니다. B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A란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됐어? 앞 사람이 꼬링을 넣었어. 그렇지? 넣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꼬링을 넣었다 이 말이야. 앞 사람이 꼬링을 못 넣었어. 나는 넣었어. 얘가 어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내가 먼저 찼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확률적으로야. 확률적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조건부 확률인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 B라는 사건을 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현재는 B라는 사건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A라는 사건이야. 그러지? 이해되니? 이런 거야. 내가 1학년에서 안경 쓴 사람 뽑아왔어. 근데 2학년에서 안경 쓴 사람 뽑아왔어. 그냥 안경 쓴 사람 뽑아왔어. 이게 확률 똑같더라 이거지. 근데 아까쯤 내가 주사위 A씨를 들었듯이 주사위는 앞 사람이 던져서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나오겠지. 그건 상식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 근데 1학년에서 안경 써서 뽑아왔어. 2학년 안에서 뽑아왔어. 전체에서 안경 써서 뽑아왔어. 확률이 똑같다 이거지. 확률상 똑같으면 우리는 그걸 독립이라고 말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종속은 그거에 대한 독립의 반대말입니다. 독립의 부정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식을 적자 보면 P, B바 A가 PA랑 PB랑 다르면 독립이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할게요. 자, 숙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숙제 밀린 사람 하시고 398번까지입니다. 자, 밀린 사람 숙제 하라고 했어.